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제 카페 다들 아시죠? 카페 주소가요. 카페 다음 net SEONEO. 여기 오시면 거기 이제 전공수학 질문할 수 있는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도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 금요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영상 답을 올릴 필요가 있을 때도 이걸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오늘 다룰 질문은 현대대수 중에서도 군이론에 대한 거예요. 여기 이제 79번 질문에 대한 것이고, 일단 이 질문 내용만 보면 몰라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제 화면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 올리신 분이 올렸던 그 사진이나 이런 거를 제가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G는 HK를 보일 때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질문하신 문제를 제가 좀 워딩을 다시 제대로 했어요. 요런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위수가 이제 324인 이런 중요한 게 이제 가환군이에요. 가환군 지에 항동원은 우리가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합이에요. 이게 뭔지 몰라요. 뭐 군인지 뭔지 모르는데, H는 뭐냐면 x 81제곱 했을 때 2가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 이 K는 뭐냐면 x를 모아놨는데 x 4제곱 한 거가 2가 되는 이런 x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거죠. 이렇다 했을 때 얘네들이 사실 이제 G의 부분군이 된다, 이거를 보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G는 HK가 되고, 그다음 H 인터섹션 K는 그 항동원 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G가 H와 K의 직접 곱이 된다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죠. 부분군이고 얘네들의 직접 곱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는데, 이 선생님께서 이제 물어보신 내용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이냐.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실로 정리를 뭐 쓰는 거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면은 위수를 이용해서 보이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의견도 써놓고 하긴 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답을 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뭐 위수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의견이라고 써주신 부분에 뭐 가환군의 구조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풀이를 해봤는데요. 요 문제는 사실 여기 지금 324라는 숫자가 이 81과 4의 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와 81은 서로 소죠,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약간 정리스러운 건데요. 그렇지만 정리는 아니고, 서로 소인 양의 정수 mn에 대해서 위수가 mn인 이런 가환군이 있어요. 가환군의 항동원은 우리가 2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 집합 h를 잡았어요. 근데 h는 뭐냐, x m제곱 했을 때 2가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k는 x n제곱 했을 때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제 g의 부분군이고, 그 다음에 g는 hk, 그 다음 h 교집합 k는 2가 된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은 우리가 연습 문제를 아주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이 mn에다가 숫자만 바꿔 넣으면 그게 다 이제 하나하나의 연습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우리가 제일 처음 할 일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부분군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항등원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보통 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핵이라고 하려면은 군 준동형 사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거는 뭐냐면, 가환군에서 특별하게
정의할 수 있는 군 준동형 사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용할 가환군의 성질 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G를 우리가 가환군이라고 하겠어요. 가환군. 그랬을 때 첫 번째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 G에서 지금 우리가 XM제곱 이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G에서 G로 가는 함수 F를 잡는데 이 F가 가환군이라고 했죠. 가환군. G에서 G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다 우리가 그 N제곱을 하는 거야. N제곱. G가 가환군이고 M은 저기 썼으니까 T라고 할까요? T 이게 이제 그냥 정수라고 할게요. 정수. 이 T 정수에 대해서 X의 T제곱으로 보내주는 거. 요게 군 준동형 사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가환군이 될 거의 필충 조건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T를 잘 선택을 하면. 어쨌든 이게 이제 군 준동형 사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군 준동형 사상이 되는 거는 연산을 잘 보존하면 되죠. 자, 그런데 내가 F에다가 XY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Y. 요게 뭐예요? XY의 T제곱이죠. 그죠? 근데 이게 가환군이에요. 가환군. 이게 XY 이렇게 T게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X끼리 앞으로 쭉 보내고 Y끼리 뒤로 쭉 보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X의 T제곱, Y의 T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게 F의 X 곱하기 F의 Y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 준동형 사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교과서에 실려있는 연습 문제들이기도 하고 예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명제라고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예제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알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라그랑주 정리의 역이에요. G의 위수를 우리가 G의 위수를 G의 위수를 우리가 K라고 할까요? K. 요게 자연수일 때 유한군이죠. 가환군이고요. 가환군이고 유한군일 때 임의의 D K를 나눈 D 자연수 D에 대해서 위수가 D인 부분군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분군이 존재.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몇 가지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위수가 이게 만약에 뭐 그 실로 P 부분군이다 그러면은 가환군에서는 이게 유일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뭐 그게 이제 실로 제2 정리에 의해서 서로 공액인데 가환군이니까 공액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최대한 쉽게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순환군이다. 순환군이면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예. G가 순환군이면 그러면은 위수 D인 부분군이 유일하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로 정리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요 문제를 풀 때는 실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게 지금 81이 이제 3의 4제곱이고요. 이게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실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그럴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게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일반적인 풀이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용할 것이 뭐냐 하면 그 제3동형정리입니다. 그래서 제3동형정리가 왜 필요하냐면은 요런 꼴이 등장할 때는 늘 요런 꼴 있죠. 요런 게 등장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3동형정리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저기다 쓸까요? 네. 제3 동형정리. 그래서 이제 G가 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H하고 K가 부분군이라고 해보죠. G에 H하고 K가 부분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하다고 해보죠. HK가 유한. 그랬을 때 이 HK가 항상 이게 항상 부분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집합의 위수를 우리가 항상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요 집합의 위수는 정확히 H 크로스 K 요거의 위수에다가, 그러니까 요거의 위수라는 게 뭐예요? H의 위수, K의 위수 곱한 거죠. 그죠? 요거를 갖다가 H 교집합 K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명을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요. 함수 F를 생각하는데 함수 F가 H 크로스 K에서 HK로 가는 함수예요. 그냥 함수예요. 이게 군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군, 준도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함수인데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X, Y가 있으면 이것을 XY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XY. 요게 FX, Y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전사라는 건 알 수 있죠. F가 전사. F가 전사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 HK의 프리이미지를, 그러니까 전사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이제 프리이미지를 다 모으면 당연히 이제 요 H 크로스 K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 함수는 각 원소들이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그 공역에 있는 원소들의 프리이미지를 다 모으면 결국 원래 정의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냐면 그 프리이미지에 있는 원소들의 그 역상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를 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함수 F가 있는데 여기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이렇게 가는 이제 맵을 만들었다 칩시다. 여기 있는 값은 무조건 여기 하나에 대응이 돼야 되지만 서로 다른 점들이 한 점으로 갈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다 칩시다. 예. 그럼 얘네들이 요만큼 있는 애들이 여기로 갔어요. 요만큼 있는 애들이 여기로 갔어요. 그리고 요만큼 있는 애들이 여기로 갔어요. 요만큼 얘네들이 여기로 갔다고 합시다. 그 전사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점으로 간 원소가 3개, 이 점으로 가는 원소가 3개, 이 점으로 가는 원소가 2개, 이 점으로 가는 원소가 2개 이랬다면 여기는 전체 몇 개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10개의 원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역상에 있는 원소를 다 합치면 원래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HK는 여기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 그죠? 각각의 원소, 걔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시그마.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원소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in HK. 에 대해서, F 인버스 알파. 이건 역함수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역함수가 아니고, 그냥 역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F 인버스 알파. 좀 더 명확하게 쓰자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역상. 네, F 인버스 알파. 요거에 F 인버스 알파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 이렇게. 요걸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나 한번 볼게요. 그거는 우리가 알파를 일단 하나 정해야 돼요. 그럼 HK에서 뽑았으니까 내가 알파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원소가 몇 개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알파를 내가 HK라고 해봅시다. HK. H는 H에서 있었고 K는 K에서 있었어요. 그럼 역상에 있는 I는 어떻게 보여요? 역상에 X, Y가 있다는 얘기는 X, Y가 이 역상에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F의 X, Y가 알파라는 얘기죠. 근데 알파가 HK였고 이건 X, Y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X, Y가 HK라는 거죠. 이 방정식을 우리는 다 풀면 돼요. 해를 다 찾으면은 이제 몇 개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어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X 인버스를 여기다 곱해주고요. 그래서 X는 어디 있는 I예요? 지금 X가 H에 있고 X가 H에 있고 Y가 K에 있어요. H에 H끼리 묶어주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Y를 여기로 보내야 돼요. X는 H, K, Y 인버스. 그죠? 그 다음에 H는 이쪽으로 보냅시다. H 인버스 X는 K, Y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어디에 들어있는 I예요? 얘는 H 교집합 K에는 애죠. 그죠? 교집합 K에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T라고 해봅시다. 그럼 X는 어떻게 나타나요? X는 HT. 그죠? HT. 그 다음 Y는 뭐예요? KY 인버스가 T였으니까 K는 TY니까 T 인버스 K네요. Y는 T 인버스 K. 그러니까 이게 함수값이 같으려면 반드시 이런 형태가 생겨야 돼요. 근데 이 꼴은 대입하면 뭐예요? 이 꼴은 대입하면 무조건 알파 나오죠. HT, T 인버스 K니까 HK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각각의 알파에 대해서 F 인버스 알파는 원소의 개수가 H 교집합 K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H 교집합 K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요만큼 있는 거죠. 4개. 역상이 각각 원소가 3개였어요. 그런 게 4개 있는 거예요. 여기는 3, 4, 12. 원래 12개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여기다가 HK. 얘가 얘랑 같으니까 이게 증명이 됐죠. 그쵸?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3 동형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오케이. 제가 오늘 계속 왔다 갔다 거리네요. 이게 왜냐면은 분필이 몇 개 없어요. 네. 자,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너무 설명을 오래 하고 나니까 문제가 뭐였는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환군 G가 있었고요. HK가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가환군이니까 자, G의 위수가 MN이라 했어요.
MN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H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맞아요. 제일 먼저 물은 게 G의 부분군임을 보이시오라고 했죠. G가 가환군이므로, 따라서 F, G에서 G로, 근데 X를, X의 M제곱으로 보내주는 이 함수 F가 군 준동의 사상이죠. 가환군이니까. 따라서 H는 커널 F니까 핵이니까 임으로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워야죠. 임으로 부분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는 이제 X의 N제곱 하면 되죠. K도 G의 부분군이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G가 이제 HK고 뭐 저렇다. 이거 이제 보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G에서 처음부터 위수가 M인 부분군 하나 잡아봅시다. 내가 A를 G의 위수 M인 부분군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는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M제곱을 하면 무조건 항등원이 돼야 되죠. 그쵸? 예. A가 A에 들어있으면 그러면 A의 M제곱은 무조건 항등원이 돼야 돼요. 오일러 정리죠. 그러니까 이 A가 H에 들어가네요. A가 H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B를 G의 위수 N인 부분군이라 했을 때 이 B가 어디 들어갑니까?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K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곱하기 B를 하면 요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요? H 곱하기 K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는 HK는 G의 부분집합이었어요. 물론 부분군이죠. 이건 지금 가환군이니까. 이제 요거 원소의 개수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요거 원소의 개수는 요건 제3동형 정리에 의해서 A, B 나누기 A 요집합 B예요. 그런데 이 A하고 B의 위수가 뭐예요? A하고 B의 위수가 서로 소죠. 서로 소니까 A 교집합 B 하면은 항등원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의 위수는 A의 약수이기도 하고 B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니까. 그쵸? 예. 그래서 요게 그냥 뭐가 되냐면 MN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G의 부분집합이었죠. G의 부분집합, 유한 부분집합은 G의 원소의 개수 MN이니까 따라서 뭐예요? 이거 등호가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AB는 HK는 G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H 교집합 K를 한번 살펴볼게요. H 교집합 K가 원소가 뭐가 있을 수 있나?
여기에 어떤 원소 A가 들어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 A의 M제곱은 2를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A의 N제곱도 2를 만족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나요? 배주죠. 배주 정리. 이거 제가 정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유클리드 정력에서 다 성립합니다. 유클리드 정력이, 그러니까 배주 정력 성립하는 거 배주 정력이라고 해요. 근데 배주 정력이, 유클리드 정력은 무조건 배주 정력이 됩니다. 뭐냐면은, AB의 최대 공약수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존재한다? UA 플러스 VB, 요게 D가 되는 인 UV가 존재한다. 정수에서. 근데 제가 지금 일부러 정리형을 안 썼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유클리드 정력이면 여기 R을 유클리드 정력이라고 하시면 되고, 정수면은 R을 정수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쓴 거고, 그냥 지금은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자, 이 UV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요렇게 쓸 수 있는 건 무조건 D의 배수여야 되죠. 그죠? 그럼 정수 보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 양의 정수 중에서 제일 최소인 게 최대 공약수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럼 특히 얘네가 서로 서면 뭐가 돼요? 서로 서면 여기 1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특히 A, B가 서로 쏘다. 이건 또 자주 쓰이니까 나름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떤 UV가 존재해서 UA 플러스 VB가 1이다. 요거 이제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MN 요런 게 만족하죠. 그래서 MN이 서로서이므로 우리가 수론할 때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정수하고 관련된 얘기할 때 요거는 최대 공약수 나타내는 거예요. 약간 혼동의 여지가 있으면 여기 GCD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UM 플러스 VN은 2를 만족하는 정수 UV가 존재하죠. 그쵸?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A에 UM 플러스 VN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A의 M제곱에 U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에 V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항등원, 이게 항등원이잖아요. 그러면 항등원의 N제곱, U제곱, U랑 N이랑 잘 구별 안 가네요. U제곱, E의 V제곱, 이게 뭐예요? 이게 항등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였어요? 이게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죠. A가 이거가 2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집합의 항등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H 교집합 K는 항등원이다.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직접 곱 혹은 덧셈군에서는 직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문제는 풀렸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H 교집합 K가 항등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저것도 뭐예요? HK HK도 이것도 결국은 H 곱하기 K죠. 그쵸? 근데 요게 뭐보다 같거나 커요? 절대값 A보다 같거나 커요. 얘도 뭐보다 같거나 커요? 절대값 B보다 같거나 커요. 근데 요거 두 개 곱한 게 MN이고, 그러면 요게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요것도 MN이니까, MN이니까. 그래서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A가 H에 속하고 B가 K에 속하는데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A가 H고 B가 K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자주 하는 예제예요. 뭐냐면은 이 서로 소인 부분이 있을 때
해당하는 위수의 위수의 부분군은 가방군에서는 유일해요.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에 답을 해 봤고요. 네. 마치겠습니다.